저희 지옥에. 한국과 싸움꾼의 대결이죠. 아, 이 선수는 심장이랑 간이 없구나. 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뿌잉뿌잉. 아름다운 미인이 제 앞에 계시면은 제 심장에 C코드 엇박자가 뜨면서 발음이 떨리거든요. 오늘은 발음이 정상적으로 잘 나고 있어요.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포도로 앞에서 섀도우 복싱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에 제가 서류를 냈는데요. 한 번도 통과가 된 적이 없어요. 내가 격투기에 대한 재밌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직접 뿌리자. 일주일 동안 한 100만 클릭 정도 나왔습니다. 죄송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잘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졌다고 해서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면서 그 나름의 서사가 있다면 그것으로만으로도 훌륭한 인생이다. 처음에 한 반년간 누워 있었죠. 그래서 몸무게도 한 140kg 나갔었고 완전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일어서서 안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죠? 네, 지금? 프리랜서요. 네, 프리랜서.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선물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육체파 창조형 지식근로자, 줄여서 육창근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뿌잉뿌잉. 네. 여기 상상하지도 못했던. 네. 제가 직함을 뭐라고 해드리는 게 가장 네. 호칭을 뭐라고 제가 해요? 이제 왜 육체파 창조형 지식근로자, 줄여서 육창근이라고 했냐면요. 전 책도 쓰고 네. 강연도 하고 방송일도 하고 또 프로레슬링도 하고 해설도 하다 보니까 제 온몸을 다 사용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육체파 창조 지식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즘은 이제 해설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김남훈 위원 또는 뭐 김남훈 작가 이런 명칭이 좀 저한테는 좀 좋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직함 얘기부터 좀 해볼까 봐요. 네. 프로레슬러. 일단 빼놓을 수 없는 정체성. 그렇죠. 네. 링 위에서 시합을 하는. 오케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해설위원. 네. 지금 또 이렇게 정장을 하고 계신데 뭔가 네, 이렇게 UFC라든가 WWE 같은 이 프로레슬링 격투기 단체 해설도 네. 하고 있고요. 직접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작가. 네. 여기 이렇게 예, 단행본 한 10권 정도를 썼습니다. 얼마 동안 10권을? 한 10년 가까이? 예. 2000년에 제가 처음 책을 썼으니까 13년 정도 걸렸네요. 평균 1년에 한 권 정도씩은 쓰신 거죠? 지금도 주간지랑 월간지, 일간지에 계속 컬럼 연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가? 네. 이시기도 사업은 하고 하다가 3년 전에 이제 망했다고 하죠. 사업 경험을 경험을 가지신 갖고 있죠. 예. 오케이. 그다음에 강연도 네. 하시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직함으로 불릴 때 가장 김남훈답다라고 느끼세요? 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슬링 선수 김남훈 선수를 불릴 때 가장 저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또 그 작가도 어떻게 본다면 프로레슬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프로레슬러는 사각의 링 안에서 그 사방에 있는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시합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작가도 이 책도 사각형이거든요. 이 사각형의 그 지면 안에서 활자로서 독자들과 어떻게 본다면 시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내가 보여주려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작가나 레슬러나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합에 대한 비유는 네, 경쟁의 의미, 네. 승패의 그렇죠. 의미가 강하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네. 이제 독자들이랑 시합을 하는 그 의미는 사실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좀 일맥상통하는 게요. 격투기라든가 프로레슬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뭐냐면 그 시합을 할 때 상대방이 미워서 증오를 해서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더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육체적 노력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합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서로 룰을 지킨 상태에서 경기가 끝냈을 경우에는 승자는 패자를 위로해주고 패자는 승자에게 그 찬사를 보내고 서로 존중하고 안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독자를 존중하는 것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시합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말 되게 굉장히 독창적인 비유세요. 네. 아마 그 링과 그런 선수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비유를 찾아내거나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관련해서 2014년 새해에 네. 이제 또 교과서에
그 관련된 네. 이야기가 실릴 예정이라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고등학교 교과서, 직업과 진로 교과서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스포츠 해설가 김남훈으로서 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제 프로레슬러에서 이제 스포츠 해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스포츠 해설가가 됐는지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었는지 네. 또한 이 직업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희도 좀 들려주세요. 네. 예전에 프로레슬링 할 때부터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해설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훈장이 필요해요. 가슴에 훈장. 그 훈장이 뭐냐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세계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둘렀거나 또는 현역 시절 큰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나중에 스포츠 해설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박찬호, 양준혁 해설위원처럼 큰 업적, 아니면 심건우 해설위원처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는 뭐 변정일 해설위원처럼 챔피언 벨트.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에 제가 서류를 냈는데요. 여기 포함이요. 아, 네. 저희 예. K본부를 포함해서. 여기 포함해서 다 내는데 한 번도 통과가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스펙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실 방송국 입장에서도 저한테 기회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2007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를 다 사용을 하니까 네. 내가 격투기에 대한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내가 직접 뿌리자. 격투기 동영상 UCC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다 보면은 포털 사이트 메인 창에 노출되기도 하고 검색 1위가 되기도 한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알게 되겠지. 네. 방송국에 있는 PD나 작가들도 나의 존재를 알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영상제 한 30개 정도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근데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 로우킥의 비밀이라는 영상인데 이 영상이 한 일주일 동안 한 100만 클릭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죠. 굉장히 독창적인 노력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노리고 있었죠, 일부러. 노리고 있었고 최소한 이거 안 되더라도 나한테 이 라이브러리가 생기니까 네. 언젠가는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랑 부탁을 해서 제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격투 기술을 설명하는 영상들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2007년 7월 초순경이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딱 받아보니까 당시에 UFC를 중계하던 케이블 채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가을 개편이 있는데 오디션 보지 않겠냐고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주 일요일 날 그 분당 서현역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오디션을 받고 3일 뒤에 합격자 통보를 받아서 스포츠 해설위원가 네.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그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네.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자기 길을 개척해서 꿈을 네. 찾아나간.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스펙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스펙. 근데 사실 이 스펙이란 단어가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스펙이란 단어를 사람한테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스펙이란 단어는 원래 설명서, 사양, 규격이란 뜻이고요. 영어 사전에는 한 줄로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이 스펙이란 단어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기계한테 써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이 처음부터 자기 스펙을 자기가 그냥 가늠을 해보고 그래 나는 이 스펙이 안 되니까 그만둬야겠다. 네. 포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스펙이라든가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게 있고 꿈이 있다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그 노력을 네. 전시를 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발신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는 주된 수단이 일단은 글이 되겠죠? 네. 가장 많은. 맞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또 글이라는 것과의 연관이 그 인연이 시작되셨는지. 왜냐면 아까 반전 매력을 말씀드렸지만 싸우는 사람과 글은 네. 얼핏 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목을 받을 때 사실 약간은 기분이 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레슬러가 작가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채롭고 특색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거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작가가 프로레슬링을 한다. 이러면은 글을 쓰는 양반이 프로레슬링도 해? 왠지 뭐 문무쌍립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약간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미묘한 차이는 어떻게 본다면 제가 그 저 자신의 세일즈 포인트로 노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주목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이잖아요. 사상,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네. 또 그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용기라든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가장 최신간이 되겠죠. 네. 싸우는 사람들 굉장히 구성이 좀 특이하죠. 네. 싸우는 사람들 그냥 에세이처럼 쓰신 네. 거가 아니고 네. 각각의 다른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변호사, 판사 아니면 뭐 파이터, 해설위원, 뭐 캐스터 등 뭐 작가 여러 분야의 어떤 그 직종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사실 그분들 이게 싸우는 사람들이 약간의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네. 실제로 링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독특한 어떤 그 일종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직능이라든가 권능을 자신의 어떤 그 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익적인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붙여봤었고요. 제목이요. 예, 예. 흔히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인생이라는 곳 자체를 네. 링 위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요. 네네. 링 위를 피상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링 위 싸움 이런 거랑 네. 인생이 많이 닮아 있나요? 그 사실 그 링은 인생의 축소판이죠. 사실 그 현실 세계에서 누구나 다 싸우고 있잖아요. 뭐 그 싸운다는 게 실제 물리적인 싸움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직종이라든가 경쟁자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데 링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축소판으로서 그 승패의 결과가 3라운드 1회 5분 3라운드 15분으로 이제 결정이 다 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승패보다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졌다고 해서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또 하면서 그 자기 나름의 그 서사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인에 관한 얘기도 네.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그 프리랜서시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 프리랜서가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음, 굉장히 백조 같은 네, 그런 사람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사실 프리랜서로서의 프리랜서라는 게 오죽하면 국민연금에서도 납부 유예를 해주겠어요. 얼마나 불안정하면 그런 건데 그 이제 저도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이죠. 프리랜서 작가, 프리랜서 방송 저 이제 강연하는 사람인데 그 프리랜서라는 거는 그 직업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걸 이제 지향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저의 이 외모도 하나의 콘텐츠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전혀 책 쓰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강연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반전의 묘미를 전해줄 수 있는 거고 네. 즉 이 일반적인 정규직 회사원 분들이시라면은 서류로 정리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자기의 그 콘텐츠가 되겠는데 프리랜서라는 사람들은 서류로 정리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비주얼, 뭐 시각 또는 후각, 심지어는 뭐 촉각, 악수하고 했을 때 기분이 참 아주 딱 그 중압감 있는 악수가 좀 기분 좋았다 이런 것마저도 그 사람의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내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백조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백조는 물에 떠 있기 위해서 항상 밑에서 이렇게 물질을 한다고 하는데 백조는 그 깃털에 지방질이 많아가지고 원래 둥둥 떠 있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그 스피치 강연 같은 말하기 네. 연습하시려고 어떤 그런 공공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네. 같은 데서 공짜로 막 강연을 네네네. 하셨다. 네네. 이상의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중언부언하면서 막 말이 떨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그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모 서점에서 강연 요청이 왔는데 그 서점은 지하철 역사 안에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연해달라. 강연했었는데 이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한 시간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데서 강연을 하니까 아무도 저한테 집중을 안 하죠. 네네.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런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내가 강연 연습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바꿔서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매주 수요일마다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무료로 강연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네네.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첫 달째에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2달째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내가 느끼게 되었고, 통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3달째는 그 에너지 받고 그 퀘스천 마크 받고 내가 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수준의 악조건을 이제 다 겪어봤으니까 이제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저한테는 맞아요. 저한테는 맞는데 이거를 강요하는 순간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연에 가서도 이런 거를 뭐 열정으로 모든 걸 극복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강연을 안 해요. 다만 당신이 판단하기에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분이실지 말씀을 나누는 과정이 참 궁금해가지고 이제 전적을 네. 조금 살펴보게 됐더니 전적이요? 네네네. 아, 그 예. 당시에 파이터로서 활동하시던 네. 시절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5월 5일 잠실 88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첫 승. 네. 그리고 2009년 2월까지 전적은 38전 6승 32패 맞나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적이 중요하다고. 예. 아, 그래도 챔피언도 한번 했어요. 네. 2010년에 일본 DDT 프로레슬링 14대 익스트림급 챔피언. 네네. 김일 선생님 이후로 28년 만에 해외 챔피언 벨트 획득한 프로레슬러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요. 네. 당연히 그 챔피언 하신 건 너무 당연한 네. 인정해드리고 그 벨트를 한번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갖고 오려고 싶어요. 했는데 일본 단체에 문의하니까 보증금 30만 원을 내래요. 네, 하반신 마비가 이제 네네. 몇 해 전에 왔었다고요? 그렇죠. 네. 100% 행운이죠. 어떤 행운이냐면은 그 거꾸로 떨어져서 목 뒤에 부상을 입긴 했는데 그 신경이 이제 끊어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한 반년간 누워 있었죠. 그래서 몸무게도 한 140kg 나갔었고 완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말없이 라면을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라면 먹고 잠을 잤죠. 새벽녘에 제 손에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느껴본 아버지의 그 체온, 손의 감촉도 좋았었고 아 내가 이렇게 누워서 아빠 손을 계속 붙잡는 것도 좋지만 일어서서 안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삶에 대한 욕구가 생기니까 먹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햄버거요. 좀 뜨끈뜨끈한 햄버거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는 연습을 해서 텔레비전 앞에서 화장실까지, 화장실에서 문 앞까지 한 3m를 기어가는데 또 한 반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어가게 되자 실제로 발끝에 희미하게 감각이 돌아오면서 일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벽에 손잡이를 못질을 해가지고 붙잡고 일어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 장판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손톱으로 긁고 지나갔던 자국이 있어요. 예, 그런 게 다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걷게 될 수 있었을 때 지하철 새벽 첫 차를 타고 햄버거를 먹으러 나갔죠. 주문을 하고 햄버거 세트가 나왔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몸에 균형 잡는 감각도 떨어지고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들겠는 거예요 햄버거 접시를. 일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했죠. 저기요 제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그런데 저 대신 이거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분이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시더니만 장난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더만 예.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했는지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딱 들고 한 입 딱 깨물었는데 빵이랑 양상추랑 고기 패티가 아삭아삭 씹히면서 시도를 타고 넘어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 기적이구나. 이게 뜨거운 햄버거구나. 어쨌든 그날 그렇게 햄버거 먹고 고속버스 타고 평택에 내려가서 아버지 만나서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안아드릴 수 있었죠. 예. 아버님도 엄청 우셨겠네요. 아, 근데 아버지한테 햄버거 얘기는 안 했어요. 아버님의 사랑 때문에 걷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햄버거 얘기하면 마음 삐지실까 봐. 예. 나만의 서사가 있으신 김남은 작가님의 2014년도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를 1, 2, 3로 세웠어요. 1, 2, 3는 사실 그 2013년의 목표이기도 했는데요. 원은 1,000만 원 기부하기. 예. 용천은요? 용천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 안 나오는 대로. 네.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그런 많은 데가 있겠죠. 예. 영수증 안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네, 좀 더 네. 어려운 대로. 네. 예. 1,000만 원 기부하고 투는 제 이름이 들어간 2개의 프로그램. 방송 예,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그다음에 3개는 단행본 3권. 예, 이렇게. 단행본 3권. 네. 즉 100권 책 100권 쓰시는 게 목표시라고. 예, 예.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남은 작가님 또는 김남은 선수가 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선물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이렇게 나눠줬으면 싶은 선물에 네.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은 김일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악역 프로레슬링 시합을 하다가 일본 선수에게 신나게 두드려 맞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픈데다가 제가 악역이다 보니까 한국 관중들도 저한테 막 야유를 퍼부어요. 그런 상태에서 라커룸으로 돌아오니까 푹 처져 있었죠. 네. 김일 선생님 저를 보시더니만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악역은 맞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선물이었고 그때 야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이 정도의 어떤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가 어떤 방송이라든가 어떤 책을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읽는 분에게 독자분들에게 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해요. 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네.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 인터뷰 선물의 취지이기도 해요. 네. 1대1 과외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네네. 저희들도 1대1 아유, 과외를 오늘 아닙니다. 받은 예. 느낌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갑자기 발음이 안 나오네요. 네. 혀가 꼬이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아름다움을 제가 이제 인지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좀 늦게 걸려요. 예,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또 더 많은 활약,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 2, 3의 네, 선물, 1, 2, 3. 네, 그 목표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